그리고 우리 첫 번째 원인 중에서 염증이 있었는데 그 염증의 원인을 우리는 뭐라고 배웠나요? 독소라고 배웠죠. 실제로 비만은 질병이고요. 이 질병은 독성 중독에서 왔다라고 굶지 말고 해독하라라는 책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들어오는 독소를 가장 안전한 형태로 저장을 하는 것이 바로 지방의 형태고요. 우리는 살아야 되니까 독소가 피에 떠다니면 폐혈증으로 죽게 됩니다. 그래서 내 몸을 지키려고 지방에다가 저장을 하는 것이 우리의 비만의 원인이 되었고요. 특히 상체 비만이신 분들 계시죠? 팔뚝살을 비롯해서 상체 비만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 독소가 해독이 되지 않아가지고 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체 비만은 호르몬의 문제 여러 가지의 원인이 있겠지만 상체 비만은 무조건 독소가 내 몸에서 해독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독소가 없어진다, 해독이 된다라고 하면은 지방이 빠지는 거 맞겠죠. 그래서 우리는 다이어트를 할 적에 몸무게보다는요, 체지방률에 더 신경을 써야 됩니다. 체지방이 내 몸에서 몇 %인지에 따라서 내 몸에 독소가 많으냐 적으냐가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여성 같은 경우는 마지노선을 35%로 잡습니다. 나중에 뒤에 가셔서 인바디 기계에서 체지방률을 검색을 하셨을 적에 측정을 했을 때 여성 같은 경우는 35%, 남성 같은 경우는 25%가 건강의 마지노선입니다. 그리고 최저 마지노선도 있어요. 여성 같은 경우는 20%, 남성 같은 경우는 12%보다 더 떨어졌을 때 오히려 내 몸에 보호를 하지 못하게 되면서 이렇게 당떨림이 있는달지 여성 같은 경우는 생리를 할 수 없게 된달지 이런 상황들이 일어나요. 그러면 다이어트는 진짜 뭐냐? 여기 20에서 35%, 남자는 12에서 25%의 적정 퍼센테이지 중에서 내가 아침에 일어났을 적에 가장 컨디션이 좋은 최적의 상태를 찾아나가는 과정이 바로 다이어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게 몇 %인지는 안 가보면 모르는 거예요. 저도 제가 원래 처음에 30%로 시작을 했거든요.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25% 가보니까 더 괜찮고요. 23% 가보니까 더 괜찮고 20% 가보니까 진짜 괜찮은 거예요. 더 가봤어요. 16%까지 가봤는데 그때는 이제 온몸이 텅 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올려가지고 한 20%일 때 나의 컨디션이 가장 최고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과정을 함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해독하면 살이 빠진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해독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미 우리가 나빠진 세포는요, 절대 좋아질 수가 없어요. 이미 나빠진 세포는 빨리 죽어야 됩니다. 빨리 죽고 좋은 영양소를 먹어가지고 새로 생겨나게 된 이 세포들이 건강하게 태어나면은 그게 진짜 세포 해독이 되는 건데요. 그거를 땡길 수 있는 방법이 3일 리셋이라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해독하면은 간인데요. 그 간을 통해서 내 몸에 해독을 하게 되는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세포가 해독이 되는 방법입니다.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게 자가포식이라는 개념인데요. 이거는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내용을 아시면 도움이 되시니까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하루 금식의 비밀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몸속 세포들은 끊임없이 분해하고 또 그 부분을 스스로 재활용합니다. 2016년 일본의 오스미 요시노리 박사는 자가포식 현상이라고 불리는 이 과정의 메커니즘을 알아낸 것으로 노벨 생리학 의학상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이고 이것이 금식과 무슨 관련이 있는 걸까요? 가입 버튼을 누르고 알림벨을 울려서 발급명과 함께하면 그 답변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아마 아시겠지만 우리 몸에 있는 대부분의 조직은 세포를 정기적으로 새로운 세포로 교체합니다. 각 기관마다 세포를 완전히 교체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다릅니다. 또한 어떤 조직에서는 전혀 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몸 안에 남겨진 죽은 세포들은 어디로 가게 될까 궁금해한 적이 있나요? 일본 세포 생물학자인 오스미 박사는 인간의 세포들이 어떻게 노폐물을 제거하는지를 수년 동안 연구했습니다. 이 과정은 오토파지라는 의학적 명칭을 갖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자기를 의미하는 그리스 단어 오토와 먹기라고 번역되는 페이징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이 두 단어를 혼합하면 오토파지가 자가포식이라는 현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금 무시무시하게 자가포식이라는 말은요, 내 몸에 내 지방에 붙어있는 게 아까 뭐라고 했죠? 독소. 맞아요. 독소. 이 지방이요, 독소들은 다 지용성입니다. 그래서 지방에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해독이라고 하면은 지용성 독소를 수용성 독소로 바꿔가지고 배출을 해내는 것이 해독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용성 독소 여기 왼쪽에 보이시죠? 이 지방이를요 수용성으로 바꾸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간이라는 기관입니다. 이 간이라는 기관에서 필요한 영양소가 비타민 B군, 밀크시슬, 글루타치온, 엽산, 인질이라는 이런 영양이 필요하고요. 그 와중에 활성산소라는 것이 생겨나요. 그래서 그때 활성산소를 제거할 수 있는 항산화 영양소가 들어가게 되고요. 이게 몸에서 이제 배출이 되려면은 아미노산, 타우린, 아세틸산 같은 이런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빠져나갈 때 오줌하고 대변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 필요한 영양소가 우리 3일 있을 때 필요한 제품이고요. 트루퓨어, 그리고 뉴트리베루스, 그리고 오소린과 플래닛이 같은 단백질입니다. 이 제품 하나하나에 관련된 거는 뒷시간에서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 그때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는 3일 리셋이라는 과정 동안에 아까 말씀드렸던 자가포식, 내 몸에 있는 이 세포를 내가 잡아먹는다라는 개념이에요. 어떻게 하냐? 방법은 3일 동안에 다른 음식들을 다 금식을 하는 거예요. 다른 음식을 먹지 않고 내 몸에 들어오는 가장 큰 독소인 음식들을 중지하고요. 3일 동안에 이 뉴트리베루스라는 비타민 미네랄 그리고 간을 도와주는 이 트루퓨어 이 두 가지 제품을 물에 타서 이것만 먹는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잖아요. 칼로리, 단백질을 먹지 않다 보니까 몸이 살려고 어디서든지 에너지원을 끄집어 올라옵니다. 어디서 끄집어 오냐면요. 내가 그동안 축적했었던 이 지방, 그리고 내 몸에 있었던 죽어가는 세포, 그리고 병든 세포들. 여기서 단백질하고 탄수화물을 꺼내가자 쓰게 됩니다. 그렇게 꺼내서 쓰다 보면은 내 몸에 있는 나쁜 것들이 다 사라지고요. 독소까지도 배출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는 거죠.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염증을 제거하기 위해서 해독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그때 필요한 게 처음에 3일 리셋이라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포만 신호를 인지하고 건강식품의 도움을 받아서 내 몸에 글리코 영양소와 최고의 영양을 넣어주는 두 번째 솔루션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포만 신호를 인지하는 게 정말 신기하게도요. 우리 뇌세포에도요. 포만 신호를 인지하는 게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뇌 신경세포의 길이가 거기에 선모라는 것이 있거든요. 뇌 신경세포에 그 선모의 길이가 길면은 내가 배가 부르다라는 것을 내가 그만 먹겠다라는 거를 인지를 금방 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 선모의 길이가 짧으면은 내가 먹어도 안 먹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더 먹게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신경세포의 길이를 조절을 하는 것이 바로 메나테크에 가지고 있는 글리코 영양소 엠브로토스 그게 이 역할을 하는 거고요. 여기에 관련해서도요. 뉴스가 나왔습니다. 덜 먹고 운동하는 것 말고는 뾰족한 대책이 없죠. 그런데 비만을 불러오는 의학적인 원인을 국내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발전해 비만 치료를 위한 새로운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김기봉 기자입니다. 세계 인구의 21%를 차지하며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는 비만. 많이 먹고 운동을 안 하는 개인의 습관으로만 치부해왔던 이 비만의 원인이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산병원과 가천의대 공동연구팀이 밝혀낸 비밀의 열쇠는 뇌 신경세포에 달려있는 선모. 세포의 안테나 역할을 하는 이 선모가 짧아지면 몸이 보내는 포만 신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배가 부르니 그만 먹으라는 신호를 알지 못해 계속 먹게 되고 또한 발열 등 에너지 대사는 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연구진이 약물 처리로 정상주의 신경세포 손목 길이를 짧게 했더니 음식 섭취량은 30%가 늘고 반대로 에너지 소비량은 20%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엔 똑같은 크기의 쥐였지만 손모를 짧게 한 쥐의 덩치가 2배 정도 비대해져 확연한 차이를 보입니다. 손모의 길이와 비만도의 반대적 관계는 실험 대상 모든 쥐에서 나타났는데 정상 쥐의 평균 손모 길이가 5.5 마이크로미터에 비해 비만 쥐의 손모는 40%나 짧은 3.3에 그쳤습니다. 특히 3 마이크로미터 미만의 짧은 손모 비율로 정상 쥐가 13%인 반면 비만 쥐는 50%가 넘었습니다. 연구팀은 짧아진 손모 길이가 비만을 부르는 것과 함께 반대로 일단 비만이 시작되면 손모 길이가 짧아져 비만이 심화된다는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따라서 신경세포 손모 길이를 키우는 방법을 찾아낸다면
의학적으로 비만을 치료하는 길도 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경세포의 뉴런의 진료기를 길게 해서 신경세포가 비만 신호를 잘 감지하도록 도와줌으로써 비만이 더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어떤 기여하는 그런 약물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연구는 임상연구 분야의 세계 분위기인 JCI 임상연구전을 5월에 개설했고 네이처 리뷰에도 소개됐습니다. YTN 김기봉입니다. 자, 이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다른 회사가 아닌 메나테크에서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이유가 여실히 나오죠. 왜냐하면은 이 신경세포의 선모를 길이를 조절할 수 있는 좋은 영양소가 메나테크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떤 방식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지 실질적인 레시피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3주 동안 진행을 하게 되는 일반적인 프로그램을 예시를 드렸고요. 몸무게는 약 한 75에서 80kg까지는 같은 레시피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 중간중간에 달라지는 것은 그분의 성향과 그리고 그 질병의 정도에 따라 조금씩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일단 3일 동안에 건강하게 해독을 하는 리셋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요. 트루피오와 뉴트리베루스 그리고 500ml의 물을 드시는 것으로 됩니다. 근데 만약에 고혈압이라든지 고지혈증 같은 혈관 관계에 문제가 있으시거나 염려가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메가3하고 AO라는 제품을 함께 추가해서 섭취를 하시게 되면 조금 더 효과적인 방법을 얻으실 수가 있으세요. 3일 리셋 끝나고 난 다음에는요. 바로 이렇게 되게 뭔가 많아 보이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양치하고 유산균 먹고 그리고 아침, 점심, 저녁 쉐이크 식사하고요. 일주일 동안입니다. 그리고 오전, 오후 하루에 간식 2번 먹는 거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근데 여기 안에 어떤 제품이 들어가느냐는 정말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마스터 패키지를 구성을 한 것 가지고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정도는 올 3끼 쉐이크를 권장을 드리고요. 그리고 2주차, 3주차에는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한 끼 정도는 일반 식사에 들어가고요. 나머지 식사, 쉐이크 식사 그대로 가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요. 조금 팁이 있는데요. 한 끼 정도는 쉐이크 하면서 한 끼 정도는 밥을 드셔도 되는데 조금 더 효과적인 방법을 알려달라라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팁으로 드리는 것 그리고 최강의 식사에서 나오는 정말 강조하는 그 방탄커피라는 것을 잠깐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탄커피는 3일 리셋을 하시는 동안에도 드시면은 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일단은 방탄커피는 오후 2시 이전에 드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아침 식사 대용으로도 괜찮고요. 리셋 중간중간에 오전에 드시는 음료로도 권장을 드립니다. 근데 이 방탄커피를 유행을 시킨 아까 그 데이브 아스프리 그분이 어떻게 이걸 알게 되었냐. 본인이 다이어트를 하는데 너무 힘든데 이걸 먹으니까 기운도 나고 훨씬 더 살이 잘 빠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탄커피의 효능을 보니 포만감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다이어트 하면 되게 힘든데 허기를 느끼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전 내내 활력과 맑은 정신을 가지고 가는 게 방탄커피의 가장 큰 혜택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오늘 아침에 6시에 일어나서 이제 아무것도 사실은 먹지 않고 이제 강의안을 조금 만든다고 있었는데 막 아침에 졸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밥을 먹기에는 시간이 조금 애매하고 어떡하지 하다가 방탄커피를 딱 타서 먹었어요. 근데 그때부터 이렇게 뭉게뭉게 막 졸리고 막 안 되던 이 머리가 깔끔하게 개선이 되면서 이게 집중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진짜 제가 최악의 상황이었어. 막 자야 되겠다 이런 상황이었었는데 방탄커피를 딱 먹으면서 바로 뇌에 영양이 공급이 되면서 버터가 뇌의 가장 큰 영양의 공급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딱 들어가니까 되게 깔끔한 정신으로 지금까지도 잘 버틸 수가 있는 바로 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요. 바로 메나테크에 또 글리코 커피가 있었기 때문에 또 가능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방탄커피는 버터커피라고도 불리는데 유기농 버터하고 좋은 커피가 함께 섞여졌을 적에 내 몸에 제대로 된 지방을 준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핵심은 내 커피 속에 폴리페놀, 몸을 건강하게 해주고 날씬하게 해주는 그 성분이 안에 제대로 들어가면서 몸에 있는 나쁜 지방들을 다 빼낸다. 그게 핵심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버터하고요 글리코카페를 뜨거운 물에 같이 섞어가지고 이건 믹서기에 갈아도 좋은데요. 그냥 다이소에서 파는 2,000원짜리 그 핸드믹서 가지고 한 2-3분 정도 갈아도 가능합니다. 근데 그냥 물에 녹이면 안 되고요. 꼭 반드시 갈으셔야 돼요.
갈아서 버터하고 커피물이 완전히 섞이도록 완전히 갈아서 거품이 나야지 그 거품이 내 몸에 들어와서 지방을 소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뜨거운 물에 숟가락으로 휘시 젓는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요. 버터하고 뜨거운 커피를 반드시 윙 갈아서 먹는 그 방법을 추천해 드립니다. 실제로 저희 클린방에서는 방탄커피라는 걸 검색을 해보면은 아침에 정말 많은 분들이 방탄커피를 아침 식사 대용으로 지금 드시고 계세요. 그래서 이 최강의 식사라는 책에서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하는데 그중에 우리 3주 동안 클린 프로그램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유지식입니다. 유지식 때 권장을 하는 게 아침에는 방탄커피를 권장을 드려요. 배재원 사장님도 아마 방탄커피를 아침에 식사 대용으로 많이 권장을 해주셨죠. 그리고 오전에 임팩트 플러스라든지 뭐 AO나 우리가 좋아하는 메라테크의 건강기능식품 하나 정도 먹게 되고요. 물을 먹어야 되고요. 점심 때 일반 식사도 괜찮고요. 점심 쉐이크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뭐 트루피아라든지 엠브로토스 같은 우리가 사랑하는 건강기능식품 먹게 되고요. 저녁 때 간단하게 저녁을 먹고 싶은데 뭘 먹을까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하시는데 이 책에서는 고구마나 호박 같은 좋은 탄수화물이 저녁에 추천하는 메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이 저녁에 들어가게 되면은요 잘 때 뭐 더 잘 잘 수 있게 숙면을 유도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고구마나 호박 그리고 백미 쌀밥 있잖아요. 쌀밥 그냥 김에 싸가지고 조금 먹는 거 그것도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녁 식사 때 고구마나 호박을 쪄가지고 꿀에다 발라 먹거나 아니면 밥 김에 싸가지고 조금 먹거나 이런 것도 추천해 드린다. 그리고 여기 뒤에요. 잠을 잘 자야지만 살이 잘 빠진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잠을 잘 잘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생꿀을 자기 직전에 먹는다도 있어요. 생꿀. 뜨거운 물에다가 넣으면 그 꿀의 성분이 다 이제 날아가고 없고요. 그냥 생꿀 그대로 한 숟가락을 자기 직전에 먹으면 유산균하고 같이 먹으면 좋겠죠. 같이 먹으면은 그게 정말 빠르게 당분이 몸 안으로 뇌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스르르르 잠들 수 있게 해준다라고 합니다.